안녕하세요. 나주화순 유권자 여러분. 안주용입니다. 민중당 21대 국회의원 후보 안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반갑고요. 21대 총선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런 꼼수 위성정당 등등을 만들면서 총선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21대 총선 이전에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미 그 적폐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가 감옥에 갔듯이 적폐의 몸통이었던 이 자유한국당 세력도 그 당시에 좀 감옥으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는 이런 적폐 세력을 청소하고 정말 일하는 국회 그리고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길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총선 국면이 상당히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 민주당의 실정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면 적폐 청산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국민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계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저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 세력을 청소하는 것과 아울러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를 우리 국민들이 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화순 유권자 여러분, 21대 총선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은 이미 IMF 이후에 더 심화됐고 구조화되어 버렸습니다. 20대 80 사회에서 1대 99 사회로 진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인 노동자,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삶의 운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해져 버리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고 유행을 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 상당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1% 특권층, 아니 0.1%의 특권층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자산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1호 공약을 한번 봤습니다. 그 1호 공약은 바로 와이파이 무료화라고 하는 공약이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무료화 공약도 배워야죠.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후신이죠. 여기는 1호 공약을 뭘 내세웠냐면 우리 군인들 장병 한 달에 2박 3일 휴가를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공당의 여당과 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책임 있는 공약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취약계층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가 국가 재난 사태에 더욱더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학교 급식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일을 못하다 보니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내고 있었던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도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해버렸죠.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돌봄의 공백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그리고 취약계층이 재난 상태에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국가 재난 사태를 한국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중당과 안주영도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긴급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아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도 연이어서 주장을 했고요.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이야기했는데요. 내년에 0.1%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려서 거두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재난기본소득을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모든 국민들한테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필터링해서 취약계층한테 우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1대 총선에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중당과 안주용은 자산 재분배, 더 나아가서는 0.1% 이상의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특단의 대책을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주하순 유권자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남북이 경색된 국면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와 통일의 방향은 다시, 평화와 통일의 봄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굴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방일 부담금을 6조를 요구하고 있는 강도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일 부담금은 그대로 두고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서 대체하면 어떠냐 하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굴종하게 되면 더 많은 요구를 미국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당당한 정부, 미국의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당당한 정부가 되어야만 대성공단도 열 수 있고 금강산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하순 유권자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당과 안주용에 많은 관심 가지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주 영산포 삼형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한 지는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네. 제가 공산에서 93년부터 농사를 졌으니까, 배농사를 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 둘 공산에서 다 낳고 키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화순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요. 네. 핵심 나주화순을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나주화순의 그 지역 공약과 관련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빛가람동의 그 발전이 상당히 큰 나주의 경우는 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나주 발전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는 생물의학단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화순 발전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 발전 공약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주 화순 사회가 나주 화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가 저는 조성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주 화순의 현재 줄 세우는 뭐 지방 정치, 줄 세우는 지역 정치, 이게 나주 발전의 여러 가지 발전 동력을 발목 잡기 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선무는 여러 가지 발전 동력의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크게 가기보다는 발목 잡고 있는 이 나주 화순 지역의 정치 분위기를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나주 화순이 바뀌어져야만, 정치가 바뀌어지고 인물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되어야만 이 줄 세우는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게 좀 청소되어야만 나주 화순의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셔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여러 발전 동인들을 폭발력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1대 총선에서는 나주 화순의 인물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나주 화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혁신대기 같은 경우는 지금 SRF 문제로 네. 홈페이지 쪽에서 굉장히 가져가고 있고, 네. 또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입장이 어떻게, 이게 우리 혁신대기 주민들이 관심 문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은 뭐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SRF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띄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의 요구, 지역민의 요구와 반한 내용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전 시대에는 개발 독재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개발 독재 시대에는 지역민의 요구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개발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는 밀어붙이기가 관행이었던 거고요. 주민들의 반발이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개무시 대비 다반사였죠. 근데 시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윤택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SRF에 대한 시선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SRF를 통하지 않으면 영산강변에 쓰레기를 계속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환경 파괴와 우리 강토를 훼손하는 것으로 돼서 후대들에게 더 안 좋은 강토를 물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건 타당한 얘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빛가람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당면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건 숙제이고 과제인 거죠. 그런데 빛가람동 SRF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가 분명한 상황이고,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요구들이 확인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SRF 문제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나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장의 대책이 저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산강 강변에 매립하는 문제도 적절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상태에서 여기다 묻고 저기다 묻고 여기다 태우고 저렇게 태우고 또 SRF로 태운다고 한들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후 우리만 살고 갈 지구가 아니라면 우리만 살고 갈 이 지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지역을 보존할 건가 하는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우리 나주가 사실은 도농 국가도시지 않습니까? 농업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공사를 하셨다 하니까 화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향후 이제 우리 안녕 후보님이 국회의원 됐을 때 우리 농업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거든요. 사실 하는데 어쩔 때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제가 못 팔 때도 많고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또 생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생산량 물량이 작기 때문에 또 소득이 적고 농사 유통이 잘 안 돼서 제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좀 이게 잘 살 수 있고 노동자들도 그 어차피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런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있으면 저도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농산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많이 공급돼도 가격이 폭락하는 게 농산물의 유통 부족이고 생리이죠. 그 피해는 온전히 농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농산물, 꼭 식량으로서의 농산물은 이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은 공공성을 띠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 관료들은 그게 사회주의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미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총선에 나오면서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정가격, 농산물 공정가격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농민들이 일단 생산자 조직을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생산해야 할, 해당 연도에 생산해야 할 농산물의 양을 판단할 수 있는 힘만 가진다면, 그 힘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만 한다면 과잉 생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는 정부에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자연재해 등등으로 기후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 품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을 전환하면 농산물 공정가격제도는 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정 가격을, 적정 생산량을 유지해 나가는 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농산물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농업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농민수당법 제정입니다. 농촌이 무너지고 있죠. 이미 고령화되었고 애기 울음소리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마
5년, 10년 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면 지역이.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죠, 그것도. 최소한 지금껏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정 속에서 그 역할을 해온 농민들의 보답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민중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했고, 그래서 작년에 해양으로부터 시작한 농민수당은 전국화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사례가 이미 60여 개 지자체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2019년 작년에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주민조례를 위한 주민조례 발의운동이 전개가 돼서 전라남도에서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면 120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고, 이것은 전북에서도, 그리고 경남,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광주시, 제주도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재정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1년에 60만 원 또는 120만 원의 농민수당 가지고서는 그 농민수당의 본래적 의미를 다 살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년에 3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21대 총선은 바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전환적인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핵심 출발이 농민수당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민수당법을 농업공약의 1호 공약으로 저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도입이 되면은 최소한 무너지는 농촌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을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갔던 많은 청년들도 다시 농업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활력 있는 농촌이 점차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힘을 모아서 20대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농민수당법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와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네. 다 하셨지만 앞에가 있는데 예. 혹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 제가 그거 쓸게요. 예. 해주시면. 나주화순 유권자 여러분, 이제 나주화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정치부 국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국회의원이 옛날에 그 국회의원, 도로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도 도로 그 국회가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정치가 변하지 않는 시작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영함을 담은 정치가 저는 실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20대 국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천만 명이 노동자인데 노동자 국회의원이 한 명이나 있었습니다. 250만 명이 농민인데 제대로 된 농민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재벌 편이었죠.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평균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33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전체 평균 재산은 2억 정도가 되는데 벌써 18배 정도, 17배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를 바꾸는 일이 저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일이고 지역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꿔가는 인물을 바꿔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중당 안주영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변화를 염원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주, 새로운 화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